민주주의를 관찰했던 토크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민주주의의 덕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와 로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우리 인문 여행을 한번 가보시죠. 괜찮으시죠? 네. 그리스하고 로마의 민주주의의 원형이 되는 어떤 아주 멋진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멋진 장면과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진을 바꿀 때가 되었죠? 전혀 흔지가 없는 사진이죠. 제가 뭘 자본스럽게 된 건 아닙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서 뿐이고요. 몇 년 전 사진이에요? 네? 몇 년 전 사진?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때 제가 6번 그 백신을 맞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염색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염색을 하시는 게 염색을 하면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참 뻔뻔스러운 사진을 이 저기 선생님 저 뒤에 여기 좀 어둡게 좀 하셔주세요. 여기 너무 밝은데. 네.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우리 사인하고 저 그리스에 갔던 기억이 있었고요. 첫날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에피소드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서구 문명의 출발점이죠. 서구 유럽과 미국의 정신적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가 해냅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5세기에 이런 인물들이 나왔어요. 와, 진짜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죠. 이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가, 사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대단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보이잖아요. 뭐 이거 그림이고 이거 그림이고 저거 그림이다. 그림이 형태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럼 그림의 원흉은 뭘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삼가순 물을 드시고 계신데요. 이거 물이라고 하죠. 한강에 있는 것도 물이라고 하고요. 해운대에 있는 것도 바닷물이라고 하죠. 도대체 물의 원형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아름다움에 대해서 왜 저게 아름답냐에 대한 그 성찰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조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 조각이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름다움의 원형을 찾기 시작했다. 원리를 보편적 법칙을 찾기 시작했다. 팔등신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얼굴의 길이는 전체 심장의 8분의 1이 돼야 제일 아름답다. 지금 저를 측량하고 계시죠? 자기 거울을 보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리를 찾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는 현상을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리, 보편적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그죠?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도시 국가를 이루고 사는데 이상적인 국가는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상적인 국가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그리스 사람들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정치학 교수들은 이상적인 정치 체제, 뭐 이상적인 뭐 국민과 권력자의 관계 등등을 조사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그런 토론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법정을 분석했는데 어떻게 하면 공정한 판결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그죠? 그리스 사람들이 거의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융성한 국가로 만들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고민을 하나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집권을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될까? 혹시 국회의원 오신 분 안 계시면?
그러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상적인 국가가 뭐냐? 자, 그런데 정치판이 한번 돌고 돌았어요. 그렇죠? 이건 뭐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왕정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왕정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들은 어떻게 독재를 하죠, 그죠?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왕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보니까 여기서 귀족들이 정치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족들끼리 서로 알력 다툼을 벌이죠. 그러다가 한 명이 나옵니다. 참주정이 시작돼요. 참주. 한 명이 내가 함께 이렇게 해서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참주정이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기분이세요? 드디어 민주정이 시작된 겁니다.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데모크라티아라고 합니다. 함께 동치해보자 이거예요. 야, 똑같이 권력 나눠보자. 그랬는데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퓰리스트들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폭도적이 펼쳐진 겁니다.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폭도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개의 정치 제도가 수반한다고 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상태인가요? 폭도적.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로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요? 예. 왕정인가? 네? 그분이 우리 왕인가? 네? 뭐라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어머니시고 북한한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만 찍지 마시고 아니 사진은 많이 다시 안 봐요 그거. 참주정하고 민주정 사이에 있다고. 참주정하고 민주정. 사이에 있다. 참 좋은 말씀이세요. 내가 여쭤보고 싶은 시간이 들어서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가 순환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정치 제도가 항상 순환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 중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고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적인 사이클 중에서 정치제도의 순환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주장하기 시작해요. 비로소 소크라테스가 나와가지고 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딱 하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정치하든 어떤 정치제도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필라소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그 소크라테스 제자가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교. 그게 바로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홍 회장님께서 플라톤 아카데미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제가 SK 그룹을 만든 이 학교 이름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다시 제가 부활시켰습니다. 원래 플라톤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뭘 고민했을까요? 이상적인 국가는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상적인 정치 제도의 모색은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지금 막상 생각하는 거 대학교 이런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생각을 나눴다는 것이죠. 이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이에요. 라파엘로가 그리는데 로마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학교입니다. 학교. 유명한 그림이죠. 학교예요. 여기 보이는 게 요 사람이 플라톤, 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 요게 소크라테스고 등등입니다. 함께 모여 토론한 게 뭘 토론했을까요? 이상적인 국가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학교에서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예요. 연세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인재를 양성하고 리더를 양성하는 거죠. 어떤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포함한 수많은 학교에서 이제 지도자 양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파이데이아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파이데이아.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교육. 교육의 목적은 뭐다?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우리 홍 회장님께서 루첼라의 정원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곳에서 오래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지도자 교육이에요.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한국 사회의 지도자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교실이 있고 학생이 있고 선생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교재가 있다. 교재. 그죠? 책이 있죠. 그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그 탁월한 지도자, 이런 페리클레스 같은 아주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선택해서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는 뭘까요? 이 교과서는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탁월함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테크닉가 아니라 아레트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도공들이 배운 건 뭐죠? 기술입니다. 기술. 그죠? 어떻게 도자기를 만드느냐.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공업학교나 상업학교 이런 가르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이 도자기 만드는 장인 밑에 가서 배우는 거고요. 학교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 한국 대학, 특히 제가 온다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반성할 점이 많습니다. 취직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취직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취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의 목적은 원래는 처음 생길 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도자 양성하는 학교는요, 개인의 출세나 완성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뭐 개인이 잘 되고 이런 걸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의 교육의 목적, 파이데이아는 국가 도시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명감을 진작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진짜 큰, 제가 보기에 뭐 다른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모르더라도 서울대학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서울대 출신 계시죠?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는 국비로 있는 데는 요즘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친구를 양성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학생들한테 아프니까 정신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프니까 더 고생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은 그 학교를 위해서 사는 교과서가 바로 일리아스였다. 일리아스, 호메로스가 선책입니다.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공들이 뭘까요? 열심히 싸우는 영웅들이었어요. 보십시오. 그리스 학교의 첫 번째 교재가 일리아스였다는 말은 탁월함을 추구하는 미래 리더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영웅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이 책은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황금 상자에 넣어 다녔어요. 늘 그 책을 읽으면서 나도 이 일리아스의 주인공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시죠? 애플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 박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책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루첼라의 정원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읽던 책이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용감하게 싸우는 겁니다. 영웅은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지도자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는데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총애같이 자기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지도자고 그 덕목을 가르치는 겁니다. 모름지기 그리스 학교의 첫 번째 교육의 목표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제1인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보니까 요거 위험해요. 왜 위험하죠? 1인자가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 1인자가 영웅이 되는 건 좋은데 너무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죠? 창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창주. 상대방을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아스가 아니라 또 다른 책을 읽혀야 되는구나 라고 선택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두 번째 책입니다. 오디세이아입니다. 이런 책을 다 읽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책을 설명드리기가 약간 죄송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책인데요. 이 오디세이아라는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인데요. 이 오디세우스가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 영웅적인 전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말을 잘하고 일처리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저 홍재성 회장님 같은 분입니다. 그죠? 저런 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홍재성 회장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같이 않잖아요. 그죠? 영웅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일처리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아주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알게 된 겁니다. 영웅보다는 이렇게 오디세우스처럼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빠르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괴물들이 이때 소용돌이와 이 괴물이 몰아쳤을 때 사람들은 공포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정의로운 오른쪽으로 배를 붙이시오 하고 지나갔어요. 참 잘 선택한 겁니다. 왜? 왼쪽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긴 갔지만 저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무사히 빠져나간 다음에 괴로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디세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저들이요 생각하건대 이번 일도 언젠가는 축복이 될 것이요. 정말 말 잘하죠. 말 잘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가 배출해야 될 파이돼야 될 목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책이 나옵니다. 어떤 책이냐? 헤시오도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헤시오도스는 목동이었어요. 아주 처참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는데 북풍에 바람에 추위에 떨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흉작이 떨면 양들이 죽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고민해 봤습니다. 야 그렇게 영웅도 아니고 말 잘하고 행동질이 잘하는 사람들 필요하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어떠냐 이겁니다. 우리는 사실 영웅도 아니고 말 잘하고 있는 적절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헤시오도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일들과 날들 신통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농촌 사람들, 일반 사람들, 도시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조그만 사업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일들과 날들 신통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리아스의 영웅이었고요. 오디세우스의 모습에서 말 잘하고 일처리 잘하는 사람, 리더십 뛰어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리스에서 필요한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은 뭘까요? 우리 민중들, 우리 민초들,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드디어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가 민주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모두의 질문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는 힘들게 노동하며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침부터 열심히 우리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지금 저녁에 와서 김밥으로 지금 간단하게 저녁을 때우고 함께 공부해보겠다는 열망으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의 연습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성찰을 해야 우리는 행복한 개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일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바로 탁월함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아까 아레테라고 했죠. 그죠? 그 아레테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바꾸면 뭘까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이런 성공을 위해 탁월함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함의 추구라는 거죠. 민주사회에 우리 모든 백성들, 저 여러분이 그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레테가 탁월함이었다가 동시에 성공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탁월한 시민은요 영웅이나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고난을 견디면서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부들의 덕목을 갖추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시오도스는 이제 그리스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스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의 명장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는 것, 탁월함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를 기대했는데 아니 민주주의는 이야기가지고 그 배경적인 설명한 게 아니냐라고 저한테 반문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를 혐오했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요 민주주의를 지겹게 혐오했어요. 저도 혐오합니다. 왜 민주주의를 혐오할까요? 여러분 북한의 국호가 뭐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죠? 민주주의입니다. 여기도 다시 말씀드릴까요? 북한의 국호가 뭐라고요? 조선 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게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사회,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덕목은 과연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듭니다. 뭐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기대하지도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면서요 섣불리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막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탓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첫 번째 과제는 뭐죠? 헤시오도스의 이야기처럼 영웅도 좋고 말잘하는 리더십도 좋지만 우리가 답을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수그러지죠. 어때요? 우리 전 고린 의원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생각하던 선생님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탁월합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탁월하다시까지 않고 아르테 탁월함입니다. 근데 아르테를 뭐? 열심히 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요.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이제 남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누구죠?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이 사람은 책을 썼어요. 국가. 왜냐하면 이상적인 국가를 찾아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이상적인 국가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책을 썼는데 별로 두껍잖아요. 8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처음 끝까지 국가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것인가? 지도자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을 쭉 쓰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이렇게 두꺼운데요. 읽어보면 감동적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제 하랑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책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500년 전에 이 국가라는 책을 놓고 이 플라톤이 고민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통치자는 뭘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누구죠? 대통령. 수호자는 뭘 가져야 돼? 군인들이 뭘? 용기를 가져야 돼요.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시민들은 절제해야 돼요. 요렇게 서로 각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정의로운 국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합니다. 이 수업을 이끄는 교수인 나는 지혜를, 조교들은 용기를, 학생들은 절제를. 학생이 용기를 내면 안 됩니다. 교수가 절제가 안 돼요. 이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은 뭐? 지혜를. 간부들은 뭐? 용기를.
직원들은 뭐예요? 절제해요. 이거 우리 집은 똑같습니다. 제가 제 아들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 아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의 통치자인 너의 어머니는 지혜를, 수호자인 나는 용기를, 하나뿐인 아들 너는 절제를. 내가 수업 마치고 이렇게 강의 마치고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뭐 일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쳐다봐. 가만 안 둡니다 제가. 양정이 일어나. 90도 이상. 아무 사람 없습니까? 그래 절제해. 이게 이상적인 국가예요. 이상적인 가정이고 이상적인 회사란 말이에요. 그죠? 자, 상호 창녀는 안 돼. 근데 아버지가 왜 그래?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정신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수호자예요. 수호자. 이 수호자들이 있는데 옛날에 요즘 안 그래요. 옛날에 쿠데타 많이 났잖아요. 그죠? 이 수호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용기를 해야 되는데 용기를 잘못된 사람이야. 용기를 소리 지르는 게 용기라고. 막 감정적인 표출을 아니야. 용기는 어떤 사람이다. 군인들이 들고 뭐죠? 소신에 변치 않는. 자, 저걸 위해 싸워야 돼요. 저걸 향해. 근데 저기 만만할 때 싸워. 근데 저기 엄청 힘이 세다. 안 싸워. 도망가. 그게 군인이야? 아니죠. 소신의 보존이라는 거예요. 소신의 보존. 그게 바로 수호자가 반드시 지킬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호자를 위해서 드디어 동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동굴의 비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동굴입니다. 동굴 아니에요.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에 쇠사슬을 묶여있어요. 쇠사슬을 묶여있어. 꼼짝달싹을 못해. 그런데 지금 저걸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그림자예요. 여기 보이는 이 그림자예요. 이 뒤에 불이 있겠죠. 그죠? 불에 비춰가지고 요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요게 비둘기라고 생각해. 새라고 생각해요. 새예요, 새예요. 새 아니죠. 이건 환영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환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이 아닌데도, 이건 새가 아닌데도 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새는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새도 아니에요. 그죠? 더더구나 새는 밖에 있어요. 지금 플라톤이 건강한 민주국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쇠사슬에 묶여있어요.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뭐냐면 여기 앞에서 지금 이 낙타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순서를 그냥 새 지나가, 낙타 지나가, 비둘기 지나가, 그러면 새, 낙타, 비둘기, 새, 낙타, 비둘기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아니죠. 그 순서를 외우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뭘까요? 진정한 파이드는 뭐죠? 방향의 전환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묶여있던 사람이 방향을 돌려서 누군가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이 환영도 아니고 이 불도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여기 있는 태양을 보는 겁니다. 진정한 태양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뭐죠? 몸을 돌려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이 상태에 빠져 있어요. SNS는 환영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제가 놀랐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교수님 SNS 하시니까 안 하는데요. 인스타 하시면 안 하는데요. 네, 페이스북 하시면 안 하는데요. 그걸 왜 안 하세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지. 이게 보통 사람 통념이에요. 그죠? 보통 사람 통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교육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가서 몸을 돌려 태양을 보는 것, 진리를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나서 태양을 보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이고요. 교육이라는 것을 따서 시력을 개선하는 게, 묶인 상태에서 시력을 개선하는 게 그게 교육이 아닙니다. 몸을 돌리는 게 교육이라 이겁니다. 진정한 사회의 이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돌려야 돼요. 이 소파포럼이 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진리다 꼭 집으시면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냐? 라고 대화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밖으로 나와요. 두 번째 방향 전환이 요구됩니다. 한 번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플라톤이 뭐라고 하냐 보십시오. 일단 올라가 충분히 태양빛을 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허용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뭘 허용하면 안 되죠? 라고 하니까 그대로 태양빛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몸을 돌려 저 동굴 속에 있는 수감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두 번째 몸의 돌립니다. 진정한 공정한 정의로운 나라에 사는 우리들은 두 번 몸을 돌려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서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 진리를 보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동굴 속으로 내려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쇠사슬을 끊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플라톤은요, 진정으로 은행일치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책만 쓴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시칠리아의 시라큐사에서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3번이나 갔습니다. 3번 가가지고 서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끝까지 몸을 돌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명장면을 소개해드립니다. 플라톤이 제시했는데요. 바로 그 장면은 수호자들이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송파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더 나은 곳으로 나라 이 지역을 이끌어가겠다라는 그런 이타적인 생각을 하셔야 한다. 자, 더 숙여졌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감동의 결과인지. 이주현 대표이사님, 저 사람 무좀 누가 죽어? 바로 제가 김밥까지는 바라지 않나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사가 진짜 콩나네. 요즘 엑스레이 드시지 마세요. 제 겁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그 헤시오도스는요 기원전 8세기 7세기이고요. 플라톤 기원전 5세기고 기원전 4세기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이소크라테스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소크라테스는 들어봤는데 이소크라테스는 뭐야? 이시야? 이소크라테스가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쉽지 않은 이 사람이. 이 사람 플라톤과 쌍비로 경쟁자였어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이렇게 말 잘하는 게 대단한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학교였어요. 수사 학교라 해요. 이것도 물론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과 서로 경합을 누가 더 훌륭한 제자를 키워내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정적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있었어요. 아까 플라톤은 학교고요. 이는 사상적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소크라테스,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자였어요. 저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누구랑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을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있긴 있어요. 저 자신하고 경쟁.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강의를 이전 강의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요. 자, 이 사람 정치,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잡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데모스테네스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이었냐? 반 마케도니아 앞에 있고 이소크라테스는 친마케도니아 앞에 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일단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페르시아를 지적한 사람 반대했습니다. 자, 어떤 뜻이냐? 요겁니다.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는데 아테네이 됩니다. 위쪽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예요. 지금은 터키죠. 그래서 각각 정치 입장이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데모스테네스는 마케도니아를 반대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소크라테스는 지지했습니다. 야, 알렉산드로스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반대로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데모스테네스는 야, 우리 페르시아 좋다 근데 이제 반대했어요. 서로 정치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로 지금 일본이 좋다, 아니 미국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중국이 좋다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정치 모르잖아요, 그죠?
중국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이 그랬죠. 약간 중국이 더 나았죠. 이번 정권은 미국이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맞고 틀리고 떠나가서 이런 견해차가 있었다 이겁니다. 저는 이 소크라테스를 강의했지만 데모스테네스가 대단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데모스테네스는 처음 태어났을 때 이렇게 불구였어요. 입에 좀 어려워서 발음을 못했어요. 특별히 L과 R 발음을 못했어요. L과 R 발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라이스는 밥이잖아요, 밥. 근데 라이스는 E라는 배예요. 원래 E. 그래서 이 사람이 L과 R을 불을 못하니까 이 라이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E를 먹는다, 이를 웃기는 거죠, 그죠?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자갈을 밑에 늘고 뛰었어요. 자갈을 늘고 뛰었어요. 그러면서 막 자갈을 늘고 막 연습을 했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스무드하게 잘할 줄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실 토요일날 녹화 방송을 했어요. 이 주제로 국회 방송에서 녹화했어요. 곧 나올 거예요. 이 주제가 좀 달라요.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데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아나운서 조세진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은 교수님 우리는 볼펜 물고 연설해요. 볼펜 그래 자갈을 물고 와 자갈을 자갈을 물고 가네요. 이렇게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 사람들 데모스트레이션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 이 짝을 바꾸고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는요, 그리스 문명주의자였어요. 그리스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하자. 데모스테네스는 그리스 문명을 지키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비록 왕정, 도시국가의 왕정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통치자들에게. 주 내용은 위대한 그리스 문명을 전파합시다. 이런 겁니다. 우리 위대한 그리스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합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보신 것처럼 알렉산드로스도 건면합니다. 알렉산드로스요, 당신은 인도까지 가서 우리 그리스 문명을 전파하시오. 뭐 이런 건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아테네 사람인데 필리포스 아버지가 아들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디오니시우스, 그때 스파르타 사람, 시칠리아 사람. 여기는 스파르타 사람, 여기는 니코폴리스는 저 엄청 먼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 나라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니코폴리스에 편지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책으로 만들어서 돌렸어요. 일반 백성들이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말을 니한테 이야기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네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고 칩시다. 그죠? 근데 이 편지를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모든 백성들이 김상건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편지를 썼구나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행동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요. 부디 오늘 강의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다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국회의원 계십니다만 어느 당인지 모르지만 당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화포에 모여가지고 군주는 지도자는 통치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설명 들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편지인지 볼까요? 이게 공개되는 편지입니다. 이게 공개성이 일종의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사이프러스라는 곳입니다. 키프로스라고 하죠. 시프로스. 제가 지난 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이야, 제가 여기까지 여기하고 여기까지. 또 키프로스에 전쟁이 나가지고 위험하다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 북쪽만 그리스의 튀르키예 소속이고요. 여기 후기선 이리키고 여기 밑에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가 살라미스라는 곳이 있는데 성경에 나온 곳이에요. 이 살라미스의 왕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니코폴리스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공개되었다. 어떻게 공개했을까요? 제가 한번 몇 장만 긴데 제가 핵심만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전하에게 선물을 바치는 것은 그들이 전하로부터 무엇인가 얻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편지서를 보면 뭔가 바라기 때문에 자리도 바라기도 하고, 저는 진정한 선물을 들고자 합니다. 왕국을 훌륭하게 다스리기 위해 전하가 힘써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보고 탐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자, 약 한 2000년 후에 마키아벨리가 이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마키아벨리 군지를 보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야, 마키아벨리가 저 책을 이소크라테스의 책을 뺏겼구나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 이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봅시다. 군왕들에게는 그런 도움이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철저하게 교육받아 할 그들은 권좌에 앉는 그 순간부터 아무런 충고나 훈계 없이 생활한다. 왜 대통령이 되면은 귀를 막을까요? 아니, 그 특정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권좌에 앉으면 어떻게 되죠? 듣지 않아요. 그죠? 야, 내가 국민 투표로 당선됐는데 너희들이 뭘 알아? 야,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내가 기관장 임명을 하는데 너희들이 뭔데? 이거 대통령만 그러니까 기업의 회장님들, 회사의 사장님들, 조직의 수장들이 그럽니다.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 바른 길과 나의 길인데 그 둘은 항상 같아. 너 그거 해봐? 야, 내가 다 해봤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난과 도전을 부릅니다. 옆에서 뭐예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주위에 지분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즘 그런 일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 대기업, 이른바 총수 주변에요 아첨꾼들이 득식을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말을 안 해. 왜? 괜히 신기를 그들이 만드니까.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도 잘못된 걸 얘기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 부르는 거예요. 이해득시 어떤 사람 불러가지고 제가 치근하면 나는 그분이 감동할 줄 알았는데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 수준에서 놀래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 나도 화를 내. 보십시오. 그들 주변에 누가 보입니까? 아첨꾼들만 보입니다. 이건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만 옆에 듣고 싶거든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정부이건 과도조치 간에 다른 형태거든 대중을 가장 잘 섬기는 정부가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대중을 잘 섬기는 정부. 자, 보십시오. 이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정보를 흘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코클레스가 독재가 어떻게 됩니까? 대중을 잘 섬기라고 이소크라테스가 말했는데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에서 이를 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진지 화난 것처럼 하십시오. 오, 이거 되게 지적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절대 입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요 일단 전화하지 마세요. 만나지 마. 괜히 만나면은요 감정이 폭발해.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만나야 되면은 진즉 화난 것처럼 해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 그냥 보아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엄격함을 보이시되 저지른 죄에 대해 항상 처벌을 가볍게 하는 너그러움을 보여주시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휘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같은 민초들은 죽어나갑니다. 좀 죽어나가요. 법은 자비로워야 돼요. 준법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처벌하는 그 정신은 민주적인 사회의 적합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도전적인 사진을 4장을 그렸습니다. 뭐 다른 사람도 그러면 좋겠지만 최근까지 이 4분의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대중을 잘 섬기며 너그러움을 지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1시간 지났네요. 1시간 아니라 50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 여행 끝이 났습니다.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너무 열심히 들으십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니 선생님 뒤에 네 너무 감동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특이합니까? 아, 가에서 특이해요. 그렇군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좀 싶으시죠? 국회에 출마하려고 저러냐. 전혀 그렇죠. 저는요, 시민인문학을 좋아합니다. 시민인문학, 시빅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르네상스가 사실 인류를 변화시켰는데 그때 일어난 운동이 시빅 휴머니즘이다. 시민 민주주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난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만 민주주의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회 수준이 올라갑니다. 송파포럼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시민 민주주의의